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페이지.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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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쓰고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마음통연구소 소장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책은 어떤 책이죠? 자, 오늘 책은 아라이 게니치 일본 분이 지으신 책이고요. 네, 어, 회사에서 잘 나가는 중간의 기술이라는 네. 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요 책은 제가 선정을 했고요. 네, 어, 어떤 책인가요? 요 책은 사실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중간 관리자나 브릿지 리더십 막 이런 것들도 좀 많은 관심이 있는 주제라서 네네. 사실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정확히 뭘까 막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된 것들을 좀 계속 찾고 있는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책을 좀 뒤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요 책이 가장 좀 디자인이 잘 나와 있어서 선택을 좀 해봤고요. 아, 디자인 보고 선택하신 예, 책이군요. 저 색감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라서 네. 커버가. 하늘색의 일러스트 남자분의 사진이네요. 네네네네. 네. 근데 그 일본 분이 쓰셔서 여기서 말하는 그 중간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팀장이시더라고요. 아,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선 중간이 팀장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중간 미들은 뭐 대리급이죠. 대리나 과장급 정도인데 그래서 약간 사실 읽으면서 사실 살짝 좀 실망했던 네, 좀 중간 느낌이. 중간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이라고 하지만 그 그걸 과장이 팀장으로 보면 그 된다. 과장을 팀장으로 해석해서 보는 게 더 읽기 쉬우신 책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목으로 약간 낚시를 했네요. 중간 네. 관리자, 그쵸, 중간 약간, 리더, 그렇죠? 예. 그냥 목차도 굉장히 멋있어요. 내용이. 네네네. 예. 음. 약간 두 분 말씀하시는 게 처음부터 저 느낌 뭔지 모르는데 약간 살짝 부정적인 느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니죠? 잘못 이해하고 계시고요. 네, 네. 네네. 책은 굉장히 어떤 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책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최고의 페이지로 아, 갈게요. 네, 최고의 페이지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급하게 느껴지세요. 네. 지금. 왜 이렇게 급하세요? 제가 급한 게 아니라 오늘 백선일 소장님이 너무 이제 급하게 좀 끌어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십시오. 네. 천천히 약간 편안하게 하세요. 이 책 좀 약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더캐스트라는 출판사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요 책은 최고의 페이지로 가는 것보다 제가 따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네. 주세요. 아, 네, 네네. 네. 그냥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결국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들이다는 이제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컨셉을 갖고 그러면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량이나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정리를 했는데 이 책을 그냥 이 관점에서 안 보면 막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그냥 스프레드 돼 있거든요. 뿌려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네. 약간 좀 새로 정리하면서 읽어야 좀 해석이 되는 책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 제가 해석할 때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딱 7가지입니다. 7가지. 오, 네네. 첫 번째,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정함을 기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함. 공정함을 기준화한다. 나는 팀장이다에서 나왔던 책의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걸로 기억하시는데요? 공정하다도 있어요. 거기 네, 있어요. 네. 그렇죠. 있어요. 큰 목차에. 여기서의 공정한 이제 팀장. 공정함은 비슷한 건데 결국 팀장 직급이나 이제 그 아래 뭐 파트장 조준 직급이죠. 결국 이제 후배들 팔로워들이 이제 많이 좀 의지하고 또 이렇게 컨펌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팀장이 사용하는 기준은 직장 내에서 지켜야 할 공정함이나 가치관을 규칙화한 것 또는 직장에 축이되는 실적 평가 지표, 능력 평가 지표 등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어떤 공정함을 기준화하는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약간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약간 일본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 저자가 지향하는 그 미들의 모습은 되게 정감 어린 미들이 아닙니다.
녹색 피가 흐를 것 같은 약간 기계 같은 사람이 이 저자가 따라가야 되는 이상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좀 특이하죠. 네. 약간 일본의 문화와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저자가 보니까 일본 전통 회사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데 보니까 일본 내에 있는 외국계 회사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외국계 이제 미국이나 유럽계 회사 출신이니까 되게 조직 문화가 되게 합리적이고 수평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업무 중심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게 동양적인 문화가 되게 강하고 연고 중심의 서열 중심의 한번 취직하면 평생을 책임져주는 종신고용의 어떤 대표적인 나라가 그렇죠. 일본이고 또 과거의 우리나라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구적인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스타일을 따라야 된다는 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녹색피 과장 이 아이디어란 모습인 겁니다. 이런 건 좀 네.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의사소통. 음. 대충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경력을 객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경력을 객관화한다. 그래서 경력을 객관화한다는 거는 뭐냐면 되게 이제 회사는 당신들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되게 많이 언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회사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모든 걸 바쳐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이 책에서. 음. 그래서 결국 본인의 개인의 인생에 대한 경력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아. 회사에만 목매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경력을 객관화하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미들이 가져야 하는 역할인 거죠. 음.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힘. 이건 뭐 충분히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다섯 번째는 보통 팀워크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력. 그러니까 팀 내에서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보통 그렇죠. 혼자만의 힘보다는 집단의 지성으로 아까도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어떤 주니어들의 어떤 소중한 아이디어를 예전 전전편의 그 뭐죠? 그 책 뭐죠? 두려움 없는 조직인가요? 네. 그때 했던 이야기 네. 중에 그 주니어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폐쇄형이고 하다 보면 다 막히는 거잖아요. 네. 불락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팀워크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분은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음. 팀워크를 너무 강조하면 그래도 또 망한다. 아. 그게 지금 일본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응집력만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벽이 쳐지는 거죠. 사일로 현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뭐 A라는 회사가 워낙 조직 문화가 응집이 되다 보니까 우리들끼리만 응집이 되는 거니까 외부로부터의 정보도 차단이 되고 우리끼리만 으쌰으쌰가 돼서 결국에 뭐 뷰카이 시대에 위기가 한번 오면 훅 망할 수도 있다. 결국 응집이란 문화는 되게 수직적이고 되게 하이라키 위계 질서로 문화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하는 것들을 같이 동시에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미들이 가져야 되는 것들은 응집과 상호 견제에 대한 균형 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픈 마인드. 요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여섯 번째 마지막에 상황 대응 스킬 다 아시는 거죠? 네. 요 책은 이렇게 7가지의 메시지가 메인 포인트입니다. 와 이거 다 정리해 주셨네요. 해주셨네요. 네, 7가지의 키 포인트는 요거 같아요. 네. 그래요. 혹시 뭐 키워드 중에 혹시 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뭐 특별한 점이라고 할까요? 특별한 걸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특별한 걸로 좀 해주시겠어요? 특별한 이 책에서 걸요? 말하는 좀 핵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기술적인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의사소통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녹색 피를 갖고 있는 과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후배들한테 너무 이렇게 포용적 리더십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테크니컬하게 그냥 가라 이겁니다. 어차피 잘 못하는 거 해봤자 안 되지 않냐. 차라리 업무적으로만 대하면 오해는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감성적이고 어설프게 섞어버리면 후배들 입장에서는 저 선배 리더가
이럴 땐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저럴 땐 저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하니까 컨셉을 하나를 확실하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만약 이성적으로 갈 거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이성적으로 너무 사람적인 냄새 풍기려고 하지 말고 못하니까 업무 중심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 기억에 맞다면 1번입니다. 우리 유경철 대표님이 팀장님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네. 팀장님이 퇴근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오후 4시에 팀원들 6명한테 물어봐요. 자, 오늘 6시에 오늘 프로젝트 중요한 거 끝났으니까 같이 치맥 한잔 합시다. 네. 그랬더니 A 회사는 네 알겠습니다. 다들 뭐 각자 일정이 있었겠지만 팀장님 얘기하시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몇몇 사람들은 따라가는데 몇몇 사람들은 전 죄송한데 오늘 일정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요. C 전원 다 무시 다 퇴근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가장 이상적인 건 1, 2, 3 중에 뭐죠? B요. B. 대표님은 멘토님은 A. A? 이거 세대 차인가요? 그래서 저자는 B라고 얘기해요. B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응집되는 거에 대한 약간 그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집되는 것은 단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 요즘 젊은 어린 친구들은 오히려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승진에 불리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안 먹히는 주니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 월급 덜 주셔도 되니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응해버리니까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음. 그래서 응집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테니까 B가 최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분은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면 A와 C 중에는 뭐가 더 좋을까요? 1번과 3번. A 같아요. 다 따라가고 다 거부하고. 요 저자는 3번이 오히려 낫다 이거. C. C. 오히려 응집하게 되면 더 단점과 파괴적인 성향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꼰대 스타일인가? 왜 한번 근데 A를 이- 고집하지? 왜냐면 이 작가의 의견이지 그렇죠. 이게 일반화될 수는 맞아요, 없는 맞아요. 거거든요. 사실 C를 선택했다는 거는 그 팀장님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팀장으로서 많이 모멸감이 느껴지고 허무함이 밀려들겠지만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하나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C의 방향이 맞다. 근데 C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방향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팀원들이요. 난 가겠다. 회사는 회사고 개인사는 개인사다. 그걸 요즘- 지켜달라 요즘 이거죠. Z세대들은 아마 다 예. 그런 경향이 아마 많이 모든 있을 거예요. 리더들이 지금 이 중간 정도에 있을 텐데 네. 이 딜레마에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고민 많이 하실 걸요 아마. 근데 그럼 네,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갔는데 아직도 A로 고수하는 팀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보면요. 예. 많죠. 많죠. 꼰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책 자체가 이제 중간 관리자 원래 하시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중간 관리자가 필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중간 관리자. 대리- 과장? 대리급을 대리과장. 대한민국의 중간 관리자를 요 말씀하시는 책의 거죠. 내용 말고 네, 네. 그냥 진짜 믿을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중간 관리자라고 하면 뭐 과장, 대리 정도 될 그쵸? 텐데. 네. 차장까지도. 저 사실 이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미들들 대상으로 뭐 중간 관리자 역량 향상, 뭐 중간 관리자 승진자 교육 막 이런 요청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커리를 요청하는데 사실상 거의 답안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중간 관리 뭐 대리직급 승진자 교육인데 강사님 뭐 문제 해결이나 기획력 강의 가능하세요? 그럼 요거에다가 이거 두 개 좀 섞어서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승진자 교육인데 이거 직무 역량 교육 아닌가? 도대체 승진자 교육과 직무 역량 교육의 차이가 뭘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사실 들어요. 그냥 초반에 한두 시간 역할의 변화, 역량과 역할의 변화 인식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워크숍 돌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들은 다 대부분 뭐 문제 해결이나 기획이나 근데 그렇게 채워지지 않아요? 예, 그게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가 중간 관리자라는 게 사실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팀장은 리더 역할이 명확한데 어떤 회사는 중간 관리자가 리더 역할을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실무자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도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얘기해 주세요 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보통 그래서 리더 팀장들의 역할들이 비슷하게 얘기해주죠. 근데 그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중간 관리자의 역할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각각 개인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직무 교육 한다는 것은 그냥 그 관리자 중간 관리자들이 그 정도 직급에 있는 분들이 그런 역량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은 것뿐이고 사실은 우리가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리더 팀장급에 있는 리더와 밑에 있는 직원들의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원활한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그 정도만 잘해줘도 저는 중간 관리자는 충분히 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예. 얼마 전에 그 같이 이제 중간 관리자 브릿지 리더십 의뢰를 받아서 그러면 여기 이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 브릿지 분들에게 원하는 역량이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브릿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브릿지 리더십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그러면 어떤 역량을 좀 원하십니까 했더니 조직 문화를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좀 브릿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 기술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경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직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조직에서 원하는 역량이 좀 다를 건데 그래도 좀 그것을 위에 리더와 팔로우를 잘 연결해주고 트러블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이런 소통 기술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자신도 지치지 않고 일을 해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 교육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진자 교육은 전 별도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랑 협업에 네, 대한 알겠습니다. 것은 네 좋아요. 본인 할 말 다 하고 아, 약간 시간이 지금 국회의원 줄 알았어요. 본인 할 자, 말 다 네. 하고 좋아요. 그래요. 이 좀 마지막 책이 약간 아쉽긴 한데 네네네. 어쨌든간에 저희가 시간 관계도 있고 또 그렇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하죠. 그래요. 그래서 네, 좋아요. 백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자 추천 의향 있으신가요? 빠르게 좀 말씀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목이 중간의 기술인데 이게 중간 관리자인지 어떤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 중간 관리자뿐만 아니라 리더 역할을 한다면 다 누구나 필요한 역량 그리고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자톡은 중간 브릿지 네, 알겠습니다. 재밌죠? 네. 자, 이어 백선생 사님. 그래요. 솔직하게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저는 이 책이 흥미롭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네네네네. 예, 흥미롭진 않았는데 저희 최고의 페이지에서 추천하고 같이 함께 읽어내는 과정에서는 이게 뭔가 중간 관리자 분들이 아니라 팀장급에서 좀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중간에 뭐 31페이지에 보면 상황 대응 리더십이라던가 아니면 PM 이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직에 잘 적용할 수 있고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기서 말한 리더급이 아니라 그냥 중간 관리자의 분들의 말씀드리면은 힘드시죠. 오자통이잖아요. 조. 아, 예, 조, 알겠습니다. 네, 힘드시죠. 나 네.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무리수가 있네요. 네. 네. 처음으로 망친 것 같아요. 자, 정할게요. 저도 제가 이 책 골랐고요. 사실 제가 좀 세부 내용을 좀 보고 추천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저는 되게 배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나름 잘 뽑았습니다. 내용을. 자, 요 책 오자톡을 드릴 거고요. 제 마음으로 표현을 할게요. 저자가 아라이 게니치시거든요. 에라이 게니. 욕한 거예요 지금? 에라이. 네 패스. 네. 네. 자, 그럼 그냥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시죠. 지금 마무리하시죠.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좀 이번 시간에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에라이게 이치 안녕.